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시민 언론 민들레의 무서운 윤석열이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은 중국 수출 부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5월 한중수교 이후 처음으로 대중 경상수지가 적자를 냈다. 그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친윤 언론은 보도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아무 실익 없는 탈중국을 외치며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에 끼어든 결과라는 지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 무슨 대책을 내놓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 안팎에서 조롱받고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굴종적인 태도로 임했던 한일 정상회담, 블랙핑크 만찬 공연 보고 누락을 이유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외교안보팀을 폭파한 일 등으로 1층에 있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다. 그런데 나는 그를 조롱하지 못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이다.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과 태만이 1997년과 비슷한 재난을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겁이 난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무섭지 않았던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다니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지를 갖고 의지를 보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거지요. 시작부터 갈 필요도 없던 나토를 찾아가더니 악수 패싱에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더니 급기야 중국 시장은 끝났다는 공식 선언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의 서막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지난 2일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208개국 회원국 수출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무역수지가 198위로 나왔습니다. 세계 주요 200여 개국 중 198위, 북한보다 100여 개 계단 아래로 떨어졌지요. 2021년엔 18위였다니 당연 180단계나 떨어진 건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검찰 정권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월 최대치인 약 마이너스 35억 달러, 2008년 금융위기 때의 월 최대치 약 마이너스 38억 달러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의 마이너스 45억 달러 적자를 찍었다.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다. 집권 1년도 안 돼 수출 경제가 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말 IMF는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수정 발표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치는 원래 예측보다 올리고 한국만 유일하게 낮추었다. 중국이 코로나로 닫은 문을 다시 열어도 한국은 그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 이유였다. IMF 당국도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반중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8개월 연속 가계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거리마다 빈 상점, 빈 택시가 늘어가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다. 그런데 어떤 실효적인 대책도 비전도 안 보인다. 종일 숭일 외교로 일본 소부장 기업을 국내 유치에 간신히 일으켜 세운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의 목줄마저 끊어놓으려고 한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난방비 연료비는 올려 서민 가게와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게 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고작 에너지 절약 국민운동이다. 주 69시간 노동하라고 다그치며 말 안 듣는 노조를 깡패노조, 용공노조로 몰아치게 하고 있다. 드디어 열불 터져 광장으로 나온 시민분노와 항의를 북한지령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운동, 69시간 노동운동도 북의 지령을 받았나? 북한 정권도 자신들의 실책을 천리마운동,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인민에게 모든 부담을 안기고 괴롭히고 정권 안보에 이용했는데 그런 자세가 북한 정권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러니 69시간 노동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태평성대인 양 종일 숭일 외교 찬양가는 그만 부르고 아직도 대선 치르는 것처럼 전임 정권 탓 작작하고 정적 죽이기 노조 죽이기 그만해야 한다. 경제에 집중해도 모자랄 비상한 때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법은 중국인 것인데 언제나 뒷북이 아니면 뒤통수 맞는 경정권이 아닙니까? 장군 출신의 한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권이 연내에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2019년 이후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순회 의장국인 한국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세계 및 동북아 지역 안보,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건대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은 매우 비중 있는 뉴스임에 틀림없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이나 일본이 왜 이 시점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위기 상황 회피가 목적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3년 들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23년 1월부터 3월 20일까지 무역 적자가 241억 불이다. 작년 전체 무역 적자의 절반이 3월 20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 무역 적자가 얼마나 될지 기약할 수도 없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해 후반기에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빠지게 되면 제2의 IMF 사태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대외 정책 잘못이 파랄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탈당극화로 나아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혼자서 미국 중심의 당극화 체제로 역행하는 반동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미국조차 신자유주의를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 혼자서 미국이 벌인 신자유주의를 들고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가 경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이라면 한국의 정치는 기업이 해외에서 교역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가리지 않고 교역을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때로는 싸워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기업의 대외교역 활동을 방해만 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무역 적자의 기하급수적 확대다. 현재 한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역 적자의 확대로 인한 경제 위기다. 각설하고 윤석열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시한 것을 보면서 헛웃음이 나왔다. 그동안 중국을 적국으로 돌리는데 그 어떤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이 난데없이 갑자기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을 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나토의 대표부까지 설치한 윤석열이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지금 와서 중국과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정신상태인지 잘 모르겠다. 세상에는 상대가 있는 법이다. 중국은 왜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을까? 당연히 교역 확대와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라고 요구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올해 후반기에 들어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윤석열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아마도 중국은 한국이 제2의 IMF 사태에 봉착하기를 기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돈을 빌려주면서 미국과 관계 청산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지금 같아서는 한국이 파키스탄 같은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노선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며칠을 남겨놓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고 한국 경제가 붕괴되면 윤석열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방에 가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실패는 죄다. 그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인민의 요구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입니다. 수출 감소, 무역 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 수지가 6조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 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재정도 위기입니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거쳤다고 합니다. 이대로라면 올 한 해만 20조 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합니다. 경제 위기에는 국가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출 감소, 무역 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 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입니다.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큽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경제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랍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중국에 등을 돌리고 노골적으로 미국에 붙었다가 경제가 박살나니 다시 중국에게 노크를 하는 것인데 어디 공짜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퍼주고 일본에 퍼주고 다시 중국에까지 퍼주는 그야말로 글로벌 허구의 레전드다 이겁니다. 이러니 경정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요. 가면 갈수록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될 판이다 이겁니다. 무지한 자가 의지를 갖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똑똑히 목도하고 체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경정권에 딱 어울리는 말인 듯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정권은 이제 내려와야지요. 경정권의 퇴진이 경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